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할 때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려니 낯설고 부끄럽네요. 글이라고는 여고생 때 친구들에게 쓰던 편지나 일기를 마지막으로 써본 적이 없어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책을 들고 다니며 고치고 고쳐 겨우 완성되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봅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20년 정도를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자식은 딸 하나인데 남편과 사별한 후로 청소 일을 하며 혼자 키웠습니다. 구김살 없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준 딸에게 항상 고마웠지만 저의 직업이 사람들 뒤에서 더러운 것을 치우는 일이다 보니 항상 위축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직업이 당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식 앞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더 반듯하고 좋은 직업을 가진 부모를 만나지 못한 아이가 안쓰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을까 하여 제가 먼저 숨게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어디서나 저를 반겨주고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는 길에 만나도 와락 끌어안으며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이 옷에 뭐라도 묻을까 전전긍긍해 아이를 떼어놓곤 했습니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잘 웃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반장, 회장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교우 관계가 너무 좋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나중에 꼭 큰일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여장부였죠. 아마도 돌아가신 아이 아빠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소 좀 소심하고 뭐든 혼자 하는 게 좋은데 아이 아빠는 꼭 같이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시장에 갈 때도 저와 같이 가고 운동도 꼭 같이 하는 걸 좋아했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도 같이 할 정도였습니다. 다정하고 재미있던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평생 웃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음주 뺑소니에 사고를 당해 집에도 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따라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었죠. 아이는 옆 라인에 살던 아이 친구 엄마가 봐주셨는데 그때는 그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정신을 차린 건 아이의 작은 손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누워 제 곁에 잠든 아이를 보자니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을 꼭 닮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남편을 만나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딸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밥을 먹었습니다. 꾸역꾸역 입안으로 밥을 밀어넣으며 구역질이 나기도 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이를 챙겨 학교에 보내고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동네 시장으로 갔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당장에 다가올 각종 공과금 내는 날과 아이 학교 준비물 챙길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시장으로 나가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한 할머니께서 우리 건물 화장실이랑 계단이랑 옥상 청소 좀 해야 하는데 해볼 거야? 한번 시켜보고 마음에 들면 정기적으로 와서 하는 걸로 하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때는 하나님처럼 보이더군요. 얼른 하겠다고 하고는 할머니를 따라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에 술집들이 많아 화장실은 상당히 더러웠습니다. 계단에 오줌을 싸거나 구토를 해놓은 자국도 있더라고요. 냄새와 더럽다는 생각에 멈칫했지만 이걸 해내면 오늘 저녁 아이에게 맛있는 반찬을 사 먹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해내게 되더라고요. 새 건물처럼은 못했지만 최대한 쓸고 닦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물로 범벅이 되었죠. 4시간 정도 흐르자 건물은 제법 닦은 티가 나더군요. 할머니는 꼼꼼히 보시더니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청소해줘.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한 달에 얼마 받을 거요?
라고 하시기에 기존에 하시던 분만큼 주세요 라고 답했죠. 아기 엄마가 순에 빠졌구먼. 그이보다 자네가 더 잘하는데 왜 그만큼만 받아? 한 달에 65만 원씩 줄게. 그 전에 하더니는 60만 원 줬거든. 대신 오늘 한 것처럼 매번 해줘야 돼. 하는 거 봐서 내가 다른 건물도 소개시켜 줄게. 오늘 한 건 일당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 넣었어. 라며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들고 인사를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작업복도 없어 입고 갔던 옷에서 온갖 냄새가 나고 축축해 머리는 산발이 되었어도 제가 처음으로 본 그 돈이 너무 좋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으로 입을 작업복 두 벌과 아이를 먹일 간식과 음식들을 샀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먼저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확 와닿기도 했고 이 꼴로 이렇게 서 있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신호가 바뀔 때까지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눈물을 닦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 얼른 씻고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아이는 저를 보더니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아이가 그간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 이제 엄마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거야.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도 좋아하시지. 라며 꼭 안아주었더니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약속했어. 엄마를 내가 지킬 테니까 나 얼른 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참아. 알았지? 라며 제 품에 더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다가 간식으로 사온 꽈배기를 나누어 먹고 숙제를 하고 저녁이 되어 밥을 해 먹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팠습니다. 자면서도 끙끙 앓았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깊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를 학교에 겨우 보내고 파스를 얼마나 발랐는지 모릅니다. 온몸이 후끈거릴 정도로 바르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며 청소를 하는데 남편의 짐은 못 치우겠더라고요. 입고 벗어놓은 빨래만 겨우 개어 봉지에 꽁꽁 싸 놓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남편의 채취를 남기고 싶더라고요. 한 벌뿐인 게 아쉬웠습니다. 아마 남편이 그런 저를 봤다면 그러게 부지런도 정도껏 하라니까 라며 웃었겠죠. 그 생각이 드니 그 옷봉지를 끌어안고 웃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짐을 한쪽 옷장에 정리를 해두고 나니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더라고요. 씩씩거리며 나타난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보는 거 맞지? 라며 눈물이 글썽거리기에 그럼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자 우리 반 남자애가 이제 아빠 없다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싸웠어. 라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안아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가 없는 현실이 다시 한번 다가오더라고요. 이 아이의 상처를 보드담고 잘 키우려면 제가 단단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을 위해 남편 목까지 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삶이란 놈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군요. 아무리 크게 결심을 했어도 번번이 힘에 부쳤습니다. 청소일은 하면서 기술도 생기고 시간도 단축되며 늘었지만 몸에 익히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건물 청소를 맡겨주셨던 할머니는 정말 약속대로 주변의 다른 건물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 빼고 일주일 내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 수입도 좋아졌지요. 200만 원 정도 벌게 되니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더라도 저축이란 걸 할 수 있더라고요. 일이 고되면 고된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보겠다고 종종거리며 애만 쓰다가 갑자기 떠나버린 안쓰러운 사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작 알아주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줄 걸 하는 후회도 했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만큼 딸아이를 더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하고 싶다는 것 다 시켜주지는 못해도 부족하게만은 키우지 말자고 저를 담금질 해가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더 씩씩하게 자라줬습니다. 엄마! 하며 절 부르는 그 목소리가 제게는 그 어떤 노랫소리보다 감미롭고 달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고된 달콤하지만 지치는 날들이 세월이 되어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죠. 밝은 미소로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아이의 뒷모습에 기특하고 대견한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티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조차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을 하고 작업복 그대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이가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아는 체를 하려다 작업복을 입고 있는 제 자신이 깨달아지더군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몸을 숨기고 아이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두리번거리며 뭘 찾는가 싶더니 이내 제 친구들과 섞여 웃으며 가더군요.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칠까 노심초사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온몸이 울리는 것 같아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말소리가 지난 지 한참이 지나서도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이들이 돌아 나올까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작업복을 세탁기에 넣고 욕실에 가서 씻는데 괜히 부하가 올라왔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친구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우리 딸하고 잘 지내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엄마라는 게 서럽기도 했고요. 감사하던 마음이 그때는 원망이 되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씻고 나와 작업복을 널며 하늘을 보는데 그렇게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본 게 언제인지 아득해졌습니다. 더러운 티끌을 찾아 닦아내느라 허리 펴는 시간도 아까워했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 하느라 하늘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데 엄마 뭐해? 나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라며 아이가 말을 시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왔어? 배고프지? 라며 물었더니 나 오늘 시험 끝나서 친구들하고 노래방도 가고 떡볶이도 사 먹고 왔어. 얘기했잖아. 라며 웃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마 엄마도 봤어. 라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저녁은 그럼 좀 늦게 먹을까? 하고 물을 뿐이었죠. 그런 저를 보며 아이는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엄마, 근데 아까 왜 나보고 숨었어? 라고 묻더군요. 당황스러워 뭐라고 답을 할 줄 몰라 말을 못하고 있는데 엄마, 내가 창피해? 라고 하기에 아니, 우리 희연이가 왜 창피해? 엄마가 일 끝나고 작업복 입고 있느라 희연이 친구들한테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랬지. 라고 말을 하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더군요. 아이는 그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엄마, 엄마가 어떤 모습이어도 엄마는 엄마야. 왜 딸을 보고 숨어? 나 좀 서운했어. 그런데 엄마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그냥 갔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별다른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치밀어 오르던 부하와 원망은 다시 잠잠해지며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특한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괜히 아이를 끌어안고 TV를 봤습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방에서 공부만 하던 아이가 시험 끝났다고 간만에 TV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못했던 살부침을 실컷 하고 싶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저를 함께 끌어안으며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가며 TV를 봤습니다. 노래방에서 친구 누가 노래를 어떻게 했고 떡볶이를 너무 많이 시켜서 배가 아플 때까지 먹으며 친구들과 웃느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웃는 아이의 얼굴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아이 방에서 나와 베란다에 나와 소주를 마시며 하늘을 봤습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라 늦잠을 잘 거라며 자는 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리며
웃음이 났습니다. 하늘은 아까와는 다르게 어두웠지만 어릴 적 동화책에서 봤던 하늘처럼 구름이 보일 정도로 달이 밝게 떴더라고요. 하늘을 보면서 처음으로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제발 우리 딸과 저 이대로만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아이가 무탈하게 잘 자라고 제가 그 곁에서 보탬이 될 수 있게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남편이 이런 저를 보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길 바라면서요. 항상 사람 좋게 웃어줬던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웃고 있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다음날 아침 아이가 깨워 겨우 일어났습니다. 원체 술이 약해 한 잔만 마셔도 온몸이 빨개지고 잠이 쏟아지는 사람인데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잠이 들었더라고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이는 엄마는 술도 못 마시면서 왜 술을 마셨어? 아빠 냄새나. 라며 웃더군요. 그런 아이를 끌어안고 코에 숨을 불며 아빠 냄새가 기억이 나? 엄마는 다 잊어버렸는데. 라고 하자 아이는 어떻게 잊어버려? 난 다 기억나.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나 자는 줄 알고 와서 볼 비비던 냄새랑 똑같은 냄새나. 라며 눈을 내리깔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저릿하며 아파졌습니다. 저만 남편이 그리운 게 아니구나 싶어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이는 가만히 저를 보더니 밥 먹자. 오늘 아침은 내가 차릴게. 하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달그락거리며 뭘 하긴 하더군요.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두통약을 찾아 먹고 식탁에 앉아 밥이 차려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아이가 제게 차려준 첫 식사였습니다. 간간히 뭔가 챙겨주긴 했지만 그렇게 상을 차려주긴 처음이었거든요. 속이 안 좋기는 했지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빈둥거리다 낮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엄마, 우리 산책 갈까? 라고 해 동네 공원으로 산책도 다녀오며 길거리 음식도 먹고 별거 아닌 이야기에 깔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일찍 일어나 남편이 계신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의 일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와는 그날 이후로 더 가깝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아이는 문자도 자주 보내고 연락도 자주 해주었습니다. 휴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곤 했습니다. 아이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일주일이 그렇게 가뿐하게 지나갔습니다.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청소를 할 때 유난히 더러운 자국들이 많은데 힘든 줄도 모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점점 입소문이 나는지 주변의 다른 건물에서도 청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전에만 하던 일을 오후까지 하게 되는 날도 생기게 되었죠. 그 덕에 아이가 다니고 싶다던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되고 생활 형편이 더 나아지더라고요. 일이 늘어날수록 몸은 고됐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보람에 일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아이가 아가씨 티가 제법 나는 고등학생이 될 때쯤에는 혼자서 일을 다 할 수가 없어 작은 사무실을 차리고 이모님 두 분을 뽑아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하는 건물들도 늘어 어느새 시장 안의 건물들은 우리 사무실이 거의 다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소장들이 가끔 접대를 바라거나 뇌물을 바라는 일이 있곤 했는데 그럴 때는 여자들만 있는 사무실이다 보니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적대시하고 싸울 수만도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첫 건물 청소를 맡겨주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워낙 시장 곳곳에 모르는 사람도 없고 점포도 몇 개 가지신 분이라 장례식장에 사람도 많이 왔더군요. 거기에는 시장 건물 관리인들도 다 오셨더라고요. 그때가 기회다 싶었죠. 제가 가까이 가자 저를 보는데 음흉한 눈빛을 가진 하이에나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계시니까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접대, 뇌물 이런 거 못 드려요. 어르신 가시는 길에 제가 이런 얘기로 시끄럽게 하고 싶진 않은데 여차하면 그러려고요. 앞으로 저한테 따로 요구하시는 거 있으면 저
그 건물 청소 안 합니다. 다른 업체나 사람 불러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하더군요. 또 그런 얘기가 다들 있는 데서 거론되니 불편했겠죠. 다들 그런 줄 알면서도 대놓고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건물주 분들께도 다 알리고 그만둘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공짜 좋아하시면 대머리 된대요. 라고 하자 한 관리인이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겁을 줘? 우리도 일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거 하나 못 맞춰주나? 라기에 저 그냥 꽁돈 받는 거 아니고 다들 저희가 청소 잘하니까 일 맡기시는 거잖아요. 여자들만 있는 사무실이라고 만만히 보고 그런 거 요구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라며 이야기했더니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월급 받으며 자기 할 일만 하면 될 걸. 그렇게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쯤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집에 가서 학원 끝내고 돌아온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며 너도 어디 가서 부당한 일 있으면 참지 말고 할 말 다 해. 그래야 다신 못 그러지. 라고 했더니 우와 우리 엄마 순둥이인 줄 알았는데 완전 여장부네. 멋지다. 라면서 웃더라고요. 괜히 으쓱해서 그치?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다 청소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지? 라며 웃었죠. 아이는 한참 말없이 저를 보더니 엄마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 지금도 잘하고 있어. 라며 손을 잡더군요.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다가 생각해보니 아이는 항상 그랬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고 제가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었더라고요.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시시때때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비록 작업복을 입고 청소를 하지만 아이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떤 때는 코피를 흘릴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응원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가 그 시간을 잘 버텨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기에 잘했다는 말보다 수고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더군요. 그러자 하루는 엄마는 왜 더 잘하란 말 안 해? 라고 아이가 묻더라고요. 우리 희연이가 엄마가 해준 거에 비해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더 잘하라고 그래? 엄마는 그저 우리 희연이를 믿고 기다릴 뿐이야. 응원도 하면서 라고 답했더니 역시 우리 엄마는 멋져. 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며 웃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후하게 평해줘서요. 그런 아이를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일 이후 청소 그만오라는 관리 소장님들이 계셨는데 그만두면서 말했던 것처럼 건물주분들에게 부당한 해고라며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었습니다. 한 4군데 됐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일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건물 세입자분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항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 소장님들은 그만두시게 되고 저희가 다시 청소를 시작하기도 했죠. 괜한 갑질로 본인들 발등을 찍은 거죠. 그렇게 저희 사무실은 이모님 2분 포함 저까지 셋이서 시장 일대 건물들 청소를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많이 늘어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무실 월세 내고 이모님들 월급 드리고 식대하고 사무실 비품 채우고 하면 저에게 떨어지는 돈이 저 정도더라고요. 이모님들 월급은 제가 꽤나 두둑하게 챙겨드렸거든요. 저는 덜 챙겨가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에게 박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도 했고 그 덕분에 저희가 단단히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힘든 일이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힘이 더 나기도 했죠. 그렇게 매일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면서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죠. 아이도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데 엄마가 돼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일은 익혀졌고
덜 다치고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죠. 저도 나이라는 것이 드는지 병원을 찾는 날들이 늘더라고요. 혹시나 아이가 알면 속상할까 싶어 몰래 다녔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애를 쓰더니 목표라고 벽에 붙여놓았던 대학에 원하던 과에 붙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많이 불안해했는데 합격을 확인하고는 저에게 전화를 해 알렸을 때 저까지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좋아하며 종종거렸죠. 그날 저녁 아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둘뿐이었지만 기쁜 마음에 온 세상이 제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축하해. 이제 대학생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더 노력할게. 라고 했더니 엄마, 이제 나도 성인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벌어서 해볼게. 미안하지만 등록금만 좀 도와줘. 그건 취직해서 갚을게. 라며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본 아이는 엄마 왜 울어? 진짜야. 내가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컸잖아. 앞으로 더 잘할게. 라는데 아이의 눈가도 촉촉해졌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한 아이는 바빠졌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저녁에는 집에 왔는데 대학생이 되니 밤이 늦어야 들어오더라고요. 자연스레 얼굴을 보는 시간도 줄었고 주말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외출도 많아 전처럼 시간을 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까지 일을 잡아 하기 시작했죠. 아이와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는 가끔 술도 마시고 들어오고 예쁘게 옷을 입고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가 생긴 거였겠죠.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궁금해하고 묻는 게 참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해주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가끔 아파하는 것 같을 때면 가슴이 쿵 내려앉아 궁금했지만 그 또한 아이가 잘 이겨내길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저에게 엄마 맥주 한잔 할래? 하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 만나기 전에 첫사랑 있었어? 라고 묻더군요. 있었지. 17살쯤. 친구네 오빠였는데 잘생겼었거든. 라고 했더니 그래서 사귀었어? 라며 묻기에 아니 말도 못 붙여봤어. 엄마는 겁이 많았거든. 힐끗힐끗 본 게 다야. 라고 답했더니 웃더라고요. 왜? 왜 웃어? 엄마는 얼마나 심각했다고. 라고 하니 그럴 것 같아. 엄마는 그랬을 것 같아. 사실 나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되게 좋아서 내가 먼저 사귀자 그랬거든. 근데 얼마 전에 차였어. 내가 너무 당차서 벅차대. 참나. 라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걔 누군지 되게 후지다. 요즘 세상에 우리 희연이 같은 애가 흔한 줄 안다니.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 라고 했더니 그냥 울었어. 근데 이게 처음 헤어져 봐서 그런 것 같아. 다음엔 안 이러겠지? 라며 억지로 웃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아닐걸. 다음엔 더 아플 수도 있지. 후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만나봐. 그래야 사람 보는 눈이 는다더라. 라고 하니 오, 엄마가 그런 것도 알아? 엄마 날라리였네? 라며 웃더군요. 너희 아빠가 그러던데 자기도 그런 생각으로 만나보라고. 그래도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꼭 좋아지게 하겠다고. 그래서 만나보다 좋아졌지. 그래서 결혼했고. 라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 내 연애 상담하는데 엄마 사연 푸는 게 어딨어. 라며 아이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눈물을 흘리던 우리는 아빠와 남편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샜습니다. 맥주 한 캔을 사이에 놓고요. 그렇게 아이는 다시 극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 일상의 일들을 해치우느라 바빴고요. 아이는 등록금 내는 때가 오면 장학금을 못 타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제 이것만 하면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서운해지더라고요. 물론 시집 보낼 때 또 나름 해야 할 것이 있겠지만
그때는 왜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진짜 등록금까지만 해줄 거야.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라며 웃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등록금을 내는 날 입금을 하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는 아이가 온전히 제 손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 옷이 있는 장롱을 열어 빨랫거리를 담았던 봉지를 끌어안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 마지막 등록금 넣고 왔어요. 나 잘했지? 이제 시집만 보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운하지? 당신이 나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요. 그럼 나 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 라고요. 다른 때는 그러고만 있어도 남편이 안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금방 편해졌는데 그날은 더 오래 그러고 있어야겠더라고요. 너무 청승인 것 같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남편 물건들도 다 치워버려야지 했지만 못 치웠습니다. 상자에 담아 장롱 안에 두고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런 날에 열어보며 남편에게 혼잣말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그리움을 견딜 수 있어졌으니까요. 그렇게 등록금을 보내고 나니 왜인지 일하기가 힘들어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살도 나고요. 들으시면서 유난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무슨 수로 막나요? 시간이 흐르며 머릿속도 정리가 되고 평소대로 돌아오더군요. 아이는 취업 준비하느라 고전을 면치 못하고요. 이른 동기들은 3학년 때 이미 취업이 된 아이들도 있다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방학에도 쉬지도 못하고 준비한 걸 알기에 잘 될 거라는 말밖에 못했죠.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께서 딸내미 취업은 잘 돼가? 요즘 힘들어. 우리 아들도 엄청 고생하다 취직했잖아. 힘들어하지? 라고 하기에 그런가 봐요. 빨리 된 애들도 있다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죠. 딸내미 어학연수는 다녀왔어? 우리 아들은 워킹 홀리인가 뭔가로 갔다 왔잖아.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된대. 어차피 한국에서 일할 걸 그 고생을 시키고 뽑는 건 뭔 심보인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쯤 가고 싶단 말을 했었는데 외국까지 가서 그럴 게 뭐야. 시험은 잘 봤다며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괜히 아이의 앞을 막은 것 같아 속상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을 쪼갰으며 공부하는 것을 알면서 그런 기회를 그렇게 무심하게 말 몇 마디로 날려보내게 해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에게 그 어학연수인가 뭔가 지금이라도 가면 늦을까? 라며 물었더니 지금? 에이 됐어. 갑자기 왜? 라기에 아니 이모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집 아들도 그래서 취직이 됐다고 하기에 엄마가 그때 말할 때 보내줄 걸 미안해 라고 했더니 막 깔깔 웃더니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뭐 어학연수도 있으면 좋겠지. 난 대신 관련 자격증도 많고 토익 점수도 높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기에 괜찮은가 싶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했더니 엄마 기다려. 내가 얼른 돈 벌어서 갚을게. 라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 있겠거니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결국엔 정직원은 되지 못했고 대기업 인턴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경험을 쌓기라도 해본다고요. 3개월 동안 잘하면 채용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며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 시켜보고 너무 잘해서 놀라서 붙들 거야. 힘내. 라며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꼭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고 의심치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좀 기가 죽은 것 같았지만 역시나 다시 씩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졸업식에 꼭 와. 고등학교 때처럼 멀리서 보다가 가지 말고 나랑 사진도 찍어야 돼. 라며 졸업식을 알리더군요. 마지막 졸업식이니만큼 이번만큼은 저도 꼭 가서 아이와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좀 비싼 걸로 사놓았죠. 졸업식 당일 아침 새벽부터 일을 미리 가서 하고 와 샤워를 하고 나오니 아이는 벌써 갔더라고요.
학생들은 먼저 도착해야 한다고 해 저는 나중에 가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사나운 옷을 입었는데 어딘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쑥스럽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이라 부끄러운 것도 같았습니다. 졸업식장에 도착해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복잡하더라고요. 아이가 찾아오라던 건물을 찾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가면서도 우리 아이가 4년 동안 다닌 이 학교를 이제야 와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강당에 모여 졸업식을 하고 졸업생들과 그 가족, 친지들이 만나는데 우리 아이는 저뿐이라 미안하더라고요. 친정 남동생이라도 오라고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아이와 전화를 하며 만나 꽃다발을 건네면서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지 저를 와락 끌어안은 아이는 엄마, 진짜 너무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더 잘 될게. 알았지? 조금만 더 기다려. 사랑해. 라며 제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오늘 너무 근사하다. 멋져. 라며 웃더니 엄마, 이거 쓰고 이거 입어봐. 라며 학사모를 벗어 제게 씌우고 졸업가운을 벗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딸은 제가 늘 입고 일하던 작업복을 가운 안에 입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너 이게 뭐야? 라고 물으니 엄마가 이 옷 입고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내가 있잖아. 땀에 늘 절어있던 이 옷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잖아. 엄마가 흘린 땀으로 나는 삶의 갈증 한번 안 느끼고 살 수 있었어요. 내겐 고맙고 자랑스러운 옷이라 오늘 꼭 입고 싶었어. 라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가운을 입혀주는 아이를 바라보는데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아이를 보며 저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이에게 고맙더라고요. 그간 제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사진 찍어주기 위해 기다리던 딸 친구들도 사정을 들었는지 같이 눈물을 짓더니 야, 빨리 찍어. 어머니 화장 다 지워져. 라며 사진을 찍게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둘 다 눈물 범벅이 되어 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중년의 남성이 오시더니 왜 이 옷을 입고 졸업식에 왔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자 아이는 밝게 웃으며 저희 엄마가 20년 넘게 이 옷을 입고 청소일을 해주셔서 절 키우셨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 대단하시죠? 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중년의 남성은 가만히 저와 딸아이를 보시더니 명함을 한 장을 주시면서 연락하라고 하시더니 사라졌습니다. 명함을 받은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엄마, 행복몰산 회장님이시래. 여기 나 최종 면접까지 갔었는데 웬일이야? 라며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우리 아이에게 명함을 주셨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아이와 집으로 손을 잡고 돌아오면서 엄마를 창피해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라고 했더니 엄마, 난 단 한 번도 엄마가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 난 내가 엄마 딸인 게 너무 좋아. 라며 답해줘 저는 또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힘이 되었는지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더 열심히 청소를 하며 일을 했습니다. 가슴에 풍선을 가득 담은 것처럼 둥실둥실 떠오르는 느낌으로 며칠을 보냈죠. 그러다 며칠 후 아이한테 전화가 와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 나 행복몰산 회장님 만났어. 라며 목소리가 들떠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뭐라고 하시던? 라고 물었더니 내가 떨어진 게 이사님이 조카를 붙이느라 그런 건데 이사님이 비리로 퇴직하시면서 자리가 났다고 출근하래. 아니면 공부 더 하겠냐고 물으시던데? 라기에 놀라서 왜? 라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회장님이 젊었을 때 엄청 고생을 하면서 회사를 일으키셨는데 회장님 어머님도 가정부로 일하시며 고생하시면서 공부를 시켜주셨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은 병이 생겨 회장님 대학 졸업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모녀를 보시고 어머님 생각이 났다며 감동했다고 하시더래요. 안 그래도 빈자리 생겨 알아보니 저희 아이가 합격할 차례이기도 했다고 하시더래요. 그러시더니 자기 아들도 작년에 입사해 근무 중인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해 유학을 보낼까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싶어. 뭐? 정말?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다. 그래서 유학도 가고 싶어? 라고 물으니 에이 엄마 두고 어떻게 가? 난 취직된 것만도 좋아. 라는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일단은 전화를 끊고 저녁에 아이를 불러 엄마는 너만 좋으면 유학 가는 것도 괜찮아. 생활비 걱정은 말고 다녀와. 괜찮아. 라고 하니 엄마 일단 나 일부터 배우고 회장님도 그러라고 하셨어. 걱정하지 마. 라며 웃더라고요. 아이는 그렇게 입사한 회사에 2년간 근무를 하다가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처음 그렇게 떼어놓다 보니 걱정도 많이 되고 쓸쓸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3년간 공부를 마치고 그곳의 지사에서 2년간 근무를 마친 아이는 얼마 전 귀국을 해 팀장으로 승진을 해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생활비며 유학비용을 모조리 다 대주신 터라 저는 음식 정도만 붙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쯤 결혼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 아드님과 미국 지사에서 같이 근무하며 정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물도 훤칠하니 친절한 게 제 마음에도 드는 사람이더군요. 아이는 5년간 외국에서 저까지 신경 쓰느라 엄청 고생했을 텐데도 저에게 고맙다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 정말 장하죠? 저는 이제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또 제 삶을 살아야겠지요. 기특한 우리 딸이 더 잘되고 행복하기를 이 채널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